다양한 연령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지 그날 동시에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밌게도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성인이 됐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고민, 걱정,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어리건 아니면 다 커서 성인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안쓰러워하고 감정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녀가 아직 대학을 가지 않는 그 부모들은 자녀 대학 문제가 상당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부모라면 다 똑같겠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연령대가 많은 우리 환자분들, 70대 환자분들을 보면 자녀도 다 성인이 됐잖아요. 저는 이 다양한 연령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지 그날 동시에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40, 50대 환자들이 와서 이제 자녀 대학 문제 고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춘기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70대 환자분이 와. 다 큰 성인 자녀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엄청 잘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됐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여전히 성인이 됐는데도 그 부모들은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현재 상태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40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교 가면 이 문제는 끝나겠구나. 그리고 50대 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하면 이 문제가 끝나겠구나. 근데 여러분, 오판입니다. 70대 환자가 와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 결혼을 못했다.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가진다. 애가 있는데 또 뭐 문제가 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문제가 도대체 사람 인생에서 언제 끝나는 문제인가? 끝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거운 주제가 되고 사람을 좀 억누르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네. 자식이라는 인생에서 플러스가 돼야 될 어떤 관계가 상당히 마이너스로 계속 작용하고 있네. 그걸 느꼈어요. 재밌게도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이 뭐냐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중단을 해야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역시 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그 부담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 역시도 부모와 그런 압박을 주는 관계가 아니고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이 관계가 좋아져요. 전부 다 어떤 기대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는 기대에 의해서 관계가 끝까지 나빠져요. 언제까지? 대학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평생 그 기대에 의해서 틀어진 그 관계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환자를 관찰하면서 그걸 봤어요. 80대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나이 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식 문제를.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죽을 때까지 그 고민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확률적으로 80에서 90%가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걸 끊으려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후쌤, 넌 그럴 수 있어? 넌 네 자식한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어?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내려놓는다라는 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최악을 상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근데 그게 잘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기대를 낮춰요. 인서울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충족이 잘 안 돼요. 그럼 또 기대를 낮춰. 그러면 최소한 4년제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최소한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을 상정을 했을 때 대학을 안 가거나 못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걸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 봅시다.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70대, 80대 환자들 왔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식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식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인생은 망가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최악을 상정을 하고 그때 나는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상황을 대할 거냐 생각을 해봅시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계가 좋아야 돼요. 대학 가고 안 가고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실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최악을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관계가 나빠져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제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관계는 좋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악을 상정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미리 생각을 해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니에요. 최악이라고 얘기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최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뿐이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왕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최대한 좋게 해석하고 이어나가야지 관계도 좋아지고 그 친구한테도 힘이 되고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쌤은 아들이랑 매일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잖아. 그럼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최악을 상정하거나 혹은 대학을 안 가는 것도 생각을 해요. 대학을 안 갈 거면 공부를 왜 해? 이게 1차원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대학을 가기 위함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대, 그 목적, 그걸 없애버리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남냐? 이거 왜 하는데? 이 공부는 도대체 왜 하는데? 대학 안 갈 거면. 우리가 맨날 대학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 이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공부란 걸. 대학을 가지 않아도 수학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도 있고, 책을 읽는 이유는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 이유도 운동으로 대학 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애들이랑 맨날 수학 1시간씩 공부하고 같이 책을 읽어요. 대학이랑 전혀 관계없어요. 수학학원 자체를 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수학을 왜 배우냐?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은 왜 읽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역사는 왜 배우냐? 인류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학문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 가도 학문을 하고 운동을 하는 목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너 수학을 왜 공부해?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언어는 수학으로 가장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게 단순히 대학만이 목표가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정말 더 근본적인 호기심에서 학문을 했을 때 성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 대학이랑 단순한 그걸 목표로 삼았을 때 더 성과가 좋을까요? 이 문제가 계속 물고 물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모들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과 돈, 그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얻는 게 뭐냐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10%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데 취직 못했지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불만족을 하는 순간 전부 다 관계가 안 좋아져 있더라고요. 애시당초 좋지 않은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왜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위에서 다 달리고 있으니까 나 혼자 멈춰 있으면 불안하거든. 저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잘은 모르겠어. 근데 다 뛰고 있어. 우리도 뛰어야지.
그리고 내 새끼도 뛰어야지. 내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새끼가 어디로 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들 다 뛰고 있으니까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삶에 많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최악의 질문을 최근에 한번 해봤거든요. 내 자식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저는 솔직히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대학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고, 그 외에도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굳이 줄 세우고 서열 매기고 거기서 고통스러워하고 낙오되면 낙오자로 낙인 찍히고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그 게임에 뛰어들어서 잘해서 선두에 가면 그것도 할 만한 게임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선두권 말고 밑에도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이냐? 거기에 삶을 올인을 하고 그 기대로 평생을 살아가면 후회와 나빠진 관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걸 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한 기대, 자식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에요. 그 최악을 상정을 했을 때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고 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대학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들 자식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굳건히 버티고 여전히 자식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열어놔야 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미리 마음을 좀 연습을 합시다. 그랬을 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목매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지 않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재밌는 시뮬레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 최악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최악의 일은 생각보다 많은 빈도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의 삶이구나.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미리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믿질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최악도 상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